안녕하세요. 찬란하고 영원한 꽃과 여인의 화가 천경자의 예술 세계를 함께 탐험할 이금입니다. 지금부터 서울미술관의 천경자 작고 10주기 특별기획전 내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를 펼쳐보겠습니다. 서울미술관 설립자인 안병광 회장의 모시는 글로 전시를 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병광입니다. 근대사의 큰 풍랑에서도 붓을 꺾지 않고 자신만의 환상적인 세계관을 짙은 채색으로 응축시켜 새로운 영역의 한국화로 지평을 넓힌 천경자 선생님은 당시에도 대중에게 무한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처로 절필선언 후 한국을 떠나 뉴욕에서 머물기를 10수년, 91세로 작고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갈등과 상원 위에서 대중에게 잊혀져가는 천경자 선생님을 더 이상 한설인 여자 작가가 아닌 저작권을 사회에 환원한 최초의 작가, 우리 고유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거장, 모든 것을 용서하고 떠난 위대한 의인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싶습니다. 쌓아 올리는 데 평생이 걸리지만 잊히는 데 순간인 이 시대에 천경자의 재조명은 시효의 끝에 와 있다는 한 기자님의 말씀이 제 가슴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천경자 선생님의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는 위대한 거장의 탄생 101주년을 여는 장이자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 천경자를 지키는 길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장 사회의 저작권과 작품을 환원한 최초의 화가 1995년 71세의 천경자 작가는 호암갤러리에서 진행된 첫 번째 회고전을 성황리에 마친 뒤 건강이 나빠져 98년 9월 한국 생활을 마무리하고 큰딸이 머물고 있는 미국 뉴욕으로 떠납니다. 같은 해 11월 일시 귀국하여 그동안 고이 간직해온 채색화 57점과 드로잉 39점을 비롯해 붓, 물감 같은 화구를 서울 시립미술관에 기증하고 나의 그림들이 흩어지지 않고 일반 시민들에게 영원히 남겨지길 바란다는 뜻과 함께 일체의 저작권을 서울시에 위임합니다. 당시 이 일은 평생을 바친 원로 화가의 예술혼 선물이라고 불렸습니다. 뱀을 머리에 두른 여인을 통해 젊은 날의 고뇌를 형상화한 내 슬픈 전설의 22페이지. 결혼의 실패와 여동생 오키의 불쌍한 죽음으로 인한 충격과 슬픔이 뒤엉켜 탄생된 35마리 뱀 그림 생태. 유독 애착하던 이 그림들을 전달할 때 북받치는 울음을 참기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제2장 개인전마다 장사진, 위대한 귀환. 천경자 작가는 생전에 많은 사랑을 받은 당대 슈퍼스타였습니다. 큰 키의 하이힐, 가느다란 반달 눈썹, 붉은 입술과 파격적인 의상을 멋있게 빼입은 긴 생머리의 신여성, 가는 곳마다 화제였지요. 국내 1호 상업 갤러리인 현대화랑에서 열렸던 1973년 개인전에서는 사람들의 줄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여대생들은 저마다 노트에 그림 속 주인공들을 베껴 그려갔다고 합니다. 장안의 화제가 된 전시, 이 일은 미술이 대중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끈 최초의 사건이 됩니다.
2015년 타계 전까지 전시회마다 그간의 기록을 갈아치우고 새로 세우며 대중의 사랑으로 한국 미술의 저력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유의 미적 감수성으로 우아한 선과 정련된 색채, 세련된 형태 감각으로 전통 회화를 한 차원 높은 경지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은 천경자. 이 공간을 통해 그녀의 위대한 귀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해설 춘우 1966년 제작. 고흥은 팔방이 산으로 둘러쳐 있지만 동남 서로는 바다가 뻗은 신장로가 낮고 소나무 우거져 겨울 설경 한결 아름답지만 봄이 되면 취나무 잎사귀 그늘 아래 하얀 오랑캐꽃이 피어 그것이 진달래보다 애처롭게 보였다. 천경자는 자서전 첫머리에 고향 고흥을 이렇게 설명했다. 이 작품은 작가의 대표적인 소재인 꽃과 여인이 아닌 고향을 몽환적 분위기로 표현한 풍경화다. 초기 화풍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푸른 색감이 화면 전반을 덮고 있다. 때문에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느낌이 가득하다. 꽃이 만발하는 봄 같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담은 자전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세로로 긴 이 작품은 3단 수직 구도로 그려졌는데 상단은 바다, 중간은 마을, 하단은 산을 그렸다. 역동적인 파도, 돛을 올린 어선, 머리에 소쿠리를 이은 안악들과 연기가 피어오르는 좌판, 산의 정경 뒤로 만개한 꽃나무까지 소재의 함축성이 뛰어나다. 만선을 기원하며 그물을 내리고 출항하는 배, 생명이 소생하는 봄산의 기운을 춘우라 제목 짓고 설화적으로 풀어냈다. 천경자가 화가로 살아가는데 원천이 되었던 고향 고흥의 풍토와 기질이 잘 담겨있는 작품이다. 작품 해설 청춘의 문 1968년 제작, 펜쥐 1973년 제작. 천경자의 영화 사랑은 대단했다. 실제 어릴 적 꿈이 연극 배우였기 때문에 그 세계에 대한 동경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는 시간과 여유가 주어질 때마다 영화관을 찾았고 영화 속 주인공의 삶을 고찰하기도 했다. 천경자는 시련을 겪을 때마다 스스로를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생각했다고 한다. 닿을 수는 없지만 현실에 존재하는 비극의 여주인공과 무언의 대화를 통해 천경자도 현실의 억압을 뒤로하고 생기를 얻을 수 있었다. 청춘의 문은 스웨덴 출신의 전설적인 여배우 그레타 가르보를 모델로 한 작품이다. 전성기 30대에 자신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이기 싫다며 돌연 은퇴한 이 배우는 우아한 마스크와 고혹적인 매력으로 은막의 여신이라는 별칭이 있다. 그림 속 그레타 가르보는 고개를 하늘로 향한 채 눈을 지그시 감고 상념에 젖은 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얼굴 주변에 배치된 여러 색상의 사각형 패널과 패턴들,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보이는 점, 당시 종종 즐겨 그리던 트럼프 카드에 이르기까지 초현실적으로 묘사되었다. 펜쥐는 대중문화의 상징이자 여전히 여러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황금기 할리우드의 상징 마릴린 몬로를 그렸다. 숱한 스캔들과 유행어로 세상을 흔들며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마릴린 몬로의 머리는 천경자에 의해 화병으로 그려졌다. 천경자는 그녀의 머리에 화관을 씌우듯 화병에 흐드러지게 핀 펜쥐를 가득 그려 넣었다. 펜쥐는 사랑의 꽃으로 꽃말이 나를 생각해 주세요 이다. 천경자의 그림에 등장하는 여배우들은 자신의 젊은 날을 회상하는 듯 애달프거나 혹은 달콤한 표정을 짓고 있다.
환상과 동경, 초현실주의적인 꿈의 세계에 있는 주인공들의 모습을 통해 작가의 정한을 느낄 수 있다. 작품 해설 알라만다의 그늘 1981년 지작 화사하게 만발한 노란 꽃 알라만다가 화면을 가득 메웠다. 각양각색의 화려한 꽃다발을 한아름 안고 서 있는 여인을 중심으로 왼쪽에는 꽃무더기에 몸을 웅크린 호랑이 한 마리와 오른쪽 이국적인 금강 앵무 5마리가 있다. 이 작품은 천경자의 화업을 관통하는 여인과 꽃이라는 주요 주제뿐만 아니라 작고 다양한 소재들이 빈틈없이 꽉 들어차 있어 장식성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등장물의 상징으로 이 작품을 통해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하는 스토리텔러로서의 욕망도 느낄 수 있는 매력적인 작품이다. 이 중 눈에 띄는 것은 정면을 응시하고 있는 여인과 동물이다. 천경자의 작품에서 주로 보이는 이 정면성은 작가 스스로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의미한다. 허공을 응시하는 듯한 우수에 찬 눈을 보고 있노라면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처연함이 느껴진다. 중후하고도 다채로운 발색, 섬세한 붓질이 특징인 작품으로 화가로서 행복한 시기를 보냈던 1980년대 화업을 대표하는 작품이다. 제3장 포탄 속에서도 피어난 꽃 1972년 6월 월남전이라 불리던 베트남 전쟁에서 우리 군의 활약상을 기록하기 위해 정부에서 10명의 미술 작가를 선정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도 더 된 일인지라 기록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 차원에서 기록화를 그리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그중 유일한 여성이었던 천경자 작가는 다른 작가들과 함께 군용기를 타고 필리핀, 미국 기지를 거쳐 사이공으로 가 20여일을 보냅니다. 오고 가는 도중에 공항에서 월남전 위문 공연에 나선 가수 하춘화, 명창 이은권을 만난 일화가 있지요. 이 공간에서 종군 작가 천경자의 눈으로 바라본 현장의 모습을 전쟁 기록화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해설 꽃과 병사와 포성 1972년 지작 1972년 문화공보부에서는 당시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이마동을 단장으로 미술작가 10명을 전쟁 중인 베트남으로 보내 국군의 활약상을 보고 이를 기록하도록 한다. 베트남 사이공에 도착한 작가들은 백마 부대와 맹호 부대에 5명씩 배치됐는데 천경자는 맹호 부대였다. 천경자는 유일한 여성 화가였지만 모두와 함께 군용 막사에서 자고 헬기를 타고 전방을 다니며 스케치를 했다. 병사들은 화가들을 위해 모델이 돼 총을 들고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다. 천경자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참혹한 장면을 목격하기도 했지만 그답게 우거진 밀림과 이국적인 열대의 식물로 아름다운 전쟁 기록화를 그려냈다. 총을 들고 있는 우리 국군 병사와 저 너머 탱크 사이로 꽃이 연기처럼 피어나 아련한 핑크빛 구름을 만든다. 대나무 잎으로 만든 전통 삼각모자 농라를 쓴 베트남 민간인의 모습도 보인다. 꽃과 병사와 총, 자연의 아름다움과 전쟁의 참혹함, 그 대비가 인상적이다.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예술을 통해 환상과 아름다움을 쫓았던 작가의 열망이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제4장 세계를 누비며 자신을 해방시킨 천옥자. 세계 곳곳을 여행하고 그곳을 관찰하고 그림을 그린 천경자. 그녀에게는 세계 여행이라는 말보다 지구촌 다큐멘터리라는 단어가 더 잘 어울립니다. 1969년 46의 나이에 미국, 남미,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8개월에 걸쳐 떠났던 생애 첫 번째 해외여행.
1974년 18년 재직한 홍익대학교 교수직을 미련 없이 사임해버리고 자유인으로 떠났던 아프리카 대륙. 그토록 갈망하던 낙원을 찾아 25년 동안 13번이라는 긴 여정을 떠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세밀한 관찰력이 빠른 스케치와 솜씨 있는 글재주를 만나 세계 풍물 기행문이 되었습니다. 당시 해외여행이란 것이 거의 없던 시절이다 보니 매주 신문에 실려 연재되었던 그녀의 세계 풍물 기행기는 독자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히트친 연재였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 천경자의 지구촌 다큐멘터리를 그림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해설 서사모아 아피아시 호텔에서 1969년 제작. 1969년 8월 45살의 천경자는 여름의 더위를 뒤로 한 채 첫 번째 해외여행을 떠난다. 이름도 생경한 남태평양에 있는 서사모아였다. 이 여행은 서사모아를 시작으로 미국 뉴욕, 브라질 상파울루, 프랑스 파리,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이어지며 이듬해 4월 귀국하게 된다. 그는 이 대장정에서 마주한 이국적인 풍경과 풍물을 스케치로 기록하였는데 글이 함께 더해져 기행 화문의 형식으로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다. 첫 해외여행의 첫날 밤 그는 자화상을 그렸다. 꽃을 꽂고 길게 늘어뜨린 긴 생머리, 입꼬리에 걸린 미소, 가슴에 살포시 얹은 손, 펜을 쥔 다른 손, 무릎 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모습 뒤로는 이국적인 문양과 열대의 꽃과 식물이 리듬감 넘치게 채워져 여행에 대한 기대감과 흥분을 짐작하게 한다. 천경자는 이날을 호화 호텔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는 거울을 보고 자화상만 그리다 하룻밤을 지냈다라고 기록했다. 작품 해설 발이 사라사를 짠 여인들 1974년 제작. 1974년 50살의 천경자는 발리로 기행을 떠난다. 이 작품은 조선일보 1974년 5월 4일자 기획 연재 천경자의 아프리카 기행 2장 발리섬 편에 작가의 글과 함께 연재되었다. 글에는 원주민 처녀를 캔버스에 담으려고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천경자의 대담한 일화가 담겨 있다. 야자수 숲, 별을 거두어들이는 열대의 풍경, 코끝에 스친 야자 향유 냄새, 한국의 수세미처럼 주렁주렁 늘어진 오렌지 나무까지 천경자의 눈에 들어온 이국적인 풍경은 복합적인 감각으로 묘사된다. 작품의 제목 사라사는 인도네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독특하고 기하학적인 무늬를 넣어 제작한 원단인데 전통 가옥에서 335 모여 사라사를 직주하는 여인들의 모습을 화려한 색으로 채색하였다. 1974년 조선일보에 한국 신문사상 최초로 올 컬러 고속 윤전기가 도입되어 선명한 컬러 사진이 신문에 실릴 수 있게 되었는데 당시 편집국장의 파격적인 기획으로 천경자의 기행을 올 컬러로 연재하게 된다. 덕분에 독자들은 생동감과 현장감 넘치는 천경자의 그림을 만날 수 있었다고 한다. 작품 해설 초원2 1978년 제작. 이 작품은 1976년 50세 국전에 출품한 대작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를 본따 그린 작품이다. 대표작 내 슬픈 전설의 49페이지는 작가의 오롯한 1년의 시간이 담겨 있다. 그는 49세의 1년을 오로지 그 작품 하나에만 몰두했으며 내내 울면서 그렸다고 회고했다. 천경자는 비슷한 도상의 그림을 두어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그렸는데 이 초원2도 같은 맥락이다. 이 작품은 아프리카 여행과 자전적 내용을 결합한 기행화이자 풍경화이자 자화상이다. 치타,
얼룩말, 물소, 사자, 영양, 코끼리 등 다양한 야생 동물들이 아프리카의 드넓은 노란 들판, 오아시스 주변으로 평화롭게 모여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코끼리 등 위에 엎드려 있는 나체 여성이다. 쏟아진 머리카락에 얼굴이 가려져 있어 표정을 알 수는 없지만 여성의 고독함과 슬픔, 그리고 자연으로부터의 위로만큼은 이국적인 풍경 안에서 고스란히 느껴진다. 이 작품은 작가만의 독특한 채색법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돌가루로 만들어진 안료인 석채에 악교와 호분을 섞어 여러 차례 덧칠을 하여 완성한다. 이런 방식은 응축된 색채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감은 물론 부피감, 질감까지 화면의 밀도를 높게 만든다. 이 작품을 가까이서 보면 석채로 인해 화면 전반이 반짝거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채색화 특유의 파스텔적인 느낌과 함께 은은한 반짝임이 작품을 더욱 몽환적으로 만든다. 이 작품은 한국 여성 작가로서 최초로 20억 원대의 경매가를 기록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작품 해설 구즈코 1979년 지작. 천경자는 미지의 사물에 대한 신비한 매력에 끌려 또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여행을 떠난다. 여행에서 탄생한 풍물기행 시리즈는 빠른 움직임도 따라잡을 정도로 뛰어난 속필과 데생 실력이 근간이 되어 가능했다. 초기에는 현장의 인상을 빠르게 포착한 기록화 성격이 두드러졌으나 여행이 거듭될수록 색채와 구성이 정교해지며 장식성과 완성도가 뚜렷이 드러난다. 1979년 55세의 천경자가 약 5달간 인도와 중남미를 여행하며 남긴 작품 가운데 하나가 이 구즈코이다. 페루 쿠스코 고원의 풍경을 담은 이 작품은 부드럽게 굽이치는 대지의 곡선 위에 황금빛 꽃밭과 초록의 들판이 겹겹이 펼쳐진다. 전통 의상을 입은 페루인들과 등 위에 화려한 직무를 두른 라마가 풍경 속에 배치되며 이국적 정취와 생동감이 화면을 가득 채운다. 강렬한 원색의 대비는 평화로운 정적 속에서도 강한 리듬감을 불러일으킨다. 화면 오른쪽 바위에 자리한 뱀은 천경자에게 삶의 고통과 극복을 상징하는 자전적 도상으로 평온한 풍경 속에 긴장과 상념을 동시에 불어넣는다. 구즈코는 단순한 여행의 기록을 넘어 자연과 인간, 역사와 기억을 교차시키며 천경자 예술의 심화된 세계를 보여주는 대표적 풍물기행 작품이다. 제5장 운명의 굴레를 벗어던진 당당한 여성 초상화. 천경자 작가가 그린 여성 인물화는 단순한 초상화가 아니라 현실적인 삶에 밀착한 생동감이 넘치는 인물화입니다. 자전적이거나 혹은 초월적인 존재를 주인공으로 정하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 본인의 삶에 깃들어 있는 고독과 한,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그려냈습니다. 미술 전문 기자 편완식 기자는 천경자의 인물화에는 물 흐르듯 한 곡선과 리듬, 미묘한 중간색을 기조로 하는 단아한 형태미가 있다. 디테일을 생략하면서도 생동하는 리듬감과 유려한 곡선을 살려 세련된 조형미에 도달했다고 말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가장 잘 드러내기 때문인데요. 허공을 응시하는 듯 우수에 찬 여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녀가 전달하고 싶어한 행복한 고독의 이야기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작품 해설 노천명 1973년 지작.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언제나 점잖은 편 말이 없구나. 관이 향기로운 너는 무척 높은 족속이었나 보다. 사슴이라는 제목의 시로 알려진 근현대 대표 여성 시인인 노천명을 그린 작품이다.
시인 노천명은 1912년 출생하여 1957년 향년 44세로 단명하였다. 그녀는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사랑과 슬픔, 고독, 애수 등을 주제로 깊은 울림을 주는 시를 썼으며 그의 시처럼 고고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꼿꼿한 성품으로 알려져 있다. 노천명과 천경자는 서울 종로 누화동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다고 하지만 문학을 사랑한 천경자에게 노천명의 시는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그림은 대한민국 대표 석학 이어령이 창간한 월간 문학지성의 표지를 위한 그림이다. 천경자의 영원한 주제인 꽃과 여인으로 표현된 노천명의 모습에 그녀의 인품, 감수성, 사상이 모두 응결된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면 속 노천명을 감싼 꽃무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있는 하얀 손은 문화적 유산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천경자의 마음으로 해석된다. 작품 해설 고 1974년 지작 천경자의 여성 초상화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대중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다. 천경자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는 머리에 꽃을 얹은 여인의 모습이며 우수와 고독이 서려 있는 듯 눈물을 글썽일 것 같은 슬픈 눈망울, 꼭 담은 입술에 걸쳐 있는 은은한 미소가 특징인 전형적인 미인의 상이다. 여인은 옆모습으로 그려져 있으나 오른쪽의 동공이 관람자와 마주치는 오묘한 작품이다. 빨강, 노랑의 짙은 원색, 채색을 바탕으로 화려하고 싱그럽게 만개한 꽃들, 그리고 향기로운 그녀에게 나비가 날아든다. 그간 정한의 표현과는 다르게 매우 장식적이고 탐미적이다. 하지만 작품의 제목은 외로울 고자를 쓴다. 이 작품은 외로움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고독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외로움은 내면의 공허함이며 고독은 내면의 충만함이라고 한 리차드 포스터의 말처럼 자발적으로 고독을 즐겼던 천경자의 대표작 고는 슬픈 외로움이 아닌 자기 내면을 진정으로 마주한 행복한 고독을 담고 있다. 제6장 예술이 되어버린 책. 천경자 작가는 그림뿐 아니라 아주 맛깔나는 글을 잘 쓰는 수필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외할아버지 품에서 우리 고전을 읽으며 독서에 심취했던 영향으로 문장가로서의 필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1955년 여인 소묘를 시작으로 수필집과 세계 풍물 기행기 등 20권가량의 책을 출간하였는데 상당수는 당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출판 산업의 규모가 커진 지금이야 영역별로 분업화되어 전문적인 북 디자이너가 있습니다만 책이 귀했던 시절 책을 만들 때 단순히 그 내용에만 집중하지 않고 만듦새와 표지, 내지까지 한 땀 한 땀 심혈을 기울여 종합예술품으로 탄생시켰다고 합니다. 특히 1970년대를 도서장정의 황금기라 부르는데 문학과 미술, 서로 다른 장르에 종사하던 문예인들 간의 우정 덕분에 우리는 도서 한 권에서도 표지화나 삽화로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정 많은 천경자 작가도 지인들의 글에 힘을 실어주는 표지화, 삽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서울미술관이 야심차게 준비한 공간이기도 한 이곳에서는 수필가 천경자의 면모를 살필 수 있는 글 모음과 도서 원본들, 가깝게 지내던 문인들에게 그려준 책 표지화 그리고 삽화의 원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추모 공간 91페이지의 기록. 천경자 작가는 자신의 삶을 슬픈 전설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생각하고 큰 상흔의 기록을 나이와 동일한 수의 페이지로 이름짓고 그림 그렸습니다.
그녀는 91페이지를 마지막으로 마침내 지구별 여행을 마치고 하늘의 별이 되어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습니다. 시대의 고달픔 속에서도 자신을 살게 해준 원동력은 꿈과 사랑, 모정 세 가지였다고 고백한 천경자. 숙연하고 고요한 분위기에서 그녀가 남겨놓은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7장. 그러나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이다. 1998년 한국을 떠나 뉴욕으로 간 천경자는 2003년 뇌일혈로 쓰러져 길고 지난한 투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2015년 8월 6일 한국 문화판을 뒤흔들고 호령치던 여걸 천경자는 91페이지로 삶을 마감합니다. 모험가, 트렌드세터, 도발적인 러브스토리, 사후까지 이어진 숱한 스캔들까지 화려한 삶을 뒤로 천경자는 한 줌의 재가 되어 생전에 사랑했던 강아지들과 산책하던 뉴욕 허드슨 강가에 뿌려집니다. 소설가 서혜성은 천경자를 불을 그리지 않아도 그는 불꽃이었고 불이 사모하는 황홀한 액체였다라고 회고하였고, 천경자 작가가 살고 싶은 욕망이 생기게 하는 노래를 부르는 가수라 말했던 이미자는 선생님은 한국 여성 예술가의 한 획을 그은 전설이라고 하였으며, 배우 윤여정은 선생님은 전라도 사투리가 어울리는 가락 있는 멋쟁이라며 그리워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천경자의 향수를 지닌 사람들의 글을 소개합니다. 천경자를 노래함. 박경리. 화가 천경자는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다. 매일 만나다시피 했던 명동 시절이나 20년 넘게 만나지 못하는 지금이나 거리는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대담한 의상 걸친 그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허기도 탐욕도 아닌 원색을 느낀다. 어딘지 나른해 보이지만 분명하지 않을 때는 없었고, 그의 언어를 시적이라 한다면 속된 표현, 아찔하게 감각적이다. 마음만큼 행동하는 그는 들쑥날쑥 매끄러운 사람들 속에서 세월의 찬바람은 더욱 메웠을 것이다. 꿈은 화폭에 있고 시름은 담배에 있고 용기 있는 자유주의자, 정직한 생애. 그러나 그는 좀 고약한 예술가이다. 2025년 작고 10주기 그리고 탄생 101주년 천경자의 슬픈 전설의 101페이지인 이번 전시는 위대한 거장의 탄생 101주년을 여는 장이자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으로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 천경자를 지키는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 사회에 환원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떠난 위대한 거장, 천경자의 위대한 귀환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과 이곳을 찾아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분의 앞날에도 행복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금이었습니다.